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4월 4일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우파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파는 항상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가 없구나 하고 낙담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촛불이 우리를 태울 것만 같았다. 그래서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는 저것들이 그래도 국민들을 무서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을 당했을 때 일부 국민들이 깨닫긴 했지만 우리가 거리로 나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탄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는 대통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우파에서 정신적 지주가 없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는 확실히 우파였는데 노태우 대통령에 되면서부터 오죽하면 물 태우라고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파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우파 대통령이 없었다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이 확실한 우파 대통령이었습니까? 다들 고개를 흔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한 우파 대통령 노릇을 했습니까? 광우병으로 저들이 세차게 몰아쳤을 때 인왕산 뒤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파 대통령이 저렇게 매갈이 없이 저러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딱 싸울 의지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너무 맑은 물이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너무나 혼자서 깨끗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런데 별 추접한 이야기 다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이 열렸을 때도 그 재판에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됐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사모라고. 그게 맞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엄청난 고급 정보를 들으면서 대통령은 근본이 우파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통계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좌파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릴 방법이 없어서 무모했지만 계엄령밖에 없었고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2030이 깨닫게 된 거는 실로 엄청난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4월 4일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출마해라, 헌법에가 있네 없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기에는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고 신당 창당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일단 6월 3일 정도 대선을 치른다고 하니 우리 다 관심을 가지고 다시 불끈 일어나서 6월 3일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데 열 몇 명이 나온 후보 중에 누구를 밀어야 되나? 우리의 생각은 확고하지만 거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막강한 힘, 그게 필요합니다.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게인 윤석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어게인 윤석열을 애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게인 윤석열 하다가 우리는 자칫 대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흘러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주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동훈이는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하고자
지를 지지한다고 팬카페를 통해서 아무리 잡소리를 한다 한들 그걸 믿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배신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봐도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아바타여야 했었고 윤석열이 키워준 사람입니다. 키워준 사람의 등에 칼을 꽂은 한동훈이는 한마디로 배신자입니다. 그런 배신자를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훈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한동훈이를 밀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로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딱 한동훈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유승민이가 또 대통령이 나왔지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권력 앞에 가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제발 주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대통령 출마를 다 하십시오. 하신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준표도 안철수도 유승민이도 깜도 안 되지만 나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주구장창 민주당을 찍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세훈이가 나오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을 던져버린 거. 그래서 박원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도 아마도 안 될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원래는 개헌을 찬성했다가 또 개헌을 반대한다고 하잖아요. 집까지는 해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준대? 이재명이 쟤도 웃기는 애잖아요. 근데요,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합니까? 개헌을 못하는 이유가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고 합니다. 내란은 너야. 넌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 혼자 그랬지. 오늘 축배를 들고 와인을 샴페인을 마음대로 마시고 터뜨려. 그때가 좋을게요. 항상 다음날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이재명이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도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부정선거 백을 믿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재명이도 꿈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많은 소국들이 중국의 동아대에서 그렇게 되지만 6,800번 이상을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름대로 근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애를 쓰고 0.0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겁니다. 중국은 절대로 우리를 먹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 국민들을 이끌어갈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그 행동을 해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파가 대통령이 돼야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대로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일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지, 언지를 주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윤석열, 2030들이 이끈 어게인 윤석열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태양이 또 떠오르니까요.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